예,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오늘 수업은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할까 합니다. 예, 제가 이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 이 독일군 장교가 이 폐허가 된 적국의 이 건물들을 보면서 이제 유유히 빠져나오고 있는 이 독일 종군 기자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전쟁이란 게 무섭죠. 예, 뭐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부모님들이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혹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은 좀 이상하네요. 예. 지금 독일군이 이쪽은 영국군인 것 같은데요. 이 담뱃불을 붙여주는 모습이에요. 예,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만나서 이 담배를 서로 담뱃불을 붙여주는 그런 이 모습이 연출됐을까요? 예,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 전쟁과 이 전쟁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예외적인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 하나로서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1914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을 한번 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오늘 강의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참호전의 실상, 예, 이 참호전이라는 게 뭐 지금도 참호전이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니까 아직도 참호전이라고 이 참호를 파고 참호에서 은폐한 상태에서 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100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전쟁의 양상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은요, 이 현대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물론 요새 이 군사 물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거의 재래식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야말로 현대과학이 총동원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탱크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그리고 잠수함, 이 항공모함,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 독가스전, 이 화학전까지 아주 그야말로 현대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이 변화된 전쟁 양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죠. 예, 당시 참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종군 기자들을 향해서 영국군들이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지 될 부분이 이 아래쪽 이 참호 이 밑바닥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을 파다 보면 물이 많은 곳이 있죠. 뭐 대부분 물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여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겨울에는
이 군화가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발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손과 발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동상에 걸리면 이 절단 이외에는 뭐 사실 방법이 없죠. 예, 정말 이 참혹한 전쟁이 이 크리스마스 무렵이 이 유럽에서는 가장 추운 계절이거든요. 보통 이제 6월부터 한 5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는 이 상당히 온화한, 뭐 건조하고, 뭐 온도가 오른다 하더라도 한 30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늘을 잘 찾아 들어가면 이 시원하다는 느낌도 받는데, 이 겨울의 경우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지가 되면 그야말로 영하 10도 이하로 푹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뭐 한 영상 10도에서 뭐 한 1도에서 영상 1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비가 자주 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지금 이 친구는 웃고 있긴 한데 이제 뭐 또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적진을 향해서 이 유효 사거리 내에 있는 적진을 향해서 뛰쳐나가야 돼. 뭐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종군 기자 앞에서는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참호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참호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길고 깊은 도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참호는 뭐 계속 파야지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되죠. 뭐 여하튼 길고 깊은 도랑이고요. 이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송강 전투 1914년에 있었던 이 송강 전투에서 사실상 영국군이 이제 이 프랑스에 와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연합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영국군은 이 참호전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경험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영국군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이 돌격 앞으로만 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자그마치 6만 명의 이 영국군이 하루아침에 이 시체로 돌변해 버리죠. 예, 6만 명이라는 숫자가 뭐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사자 숫자 6만 명.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학 6개가 그냥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얘기를 하자면 한 6개, 7개 정도가 하루아침에 다니던 학생들이 전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영국 의장대가 이제 참호전을 이제 보여주는, 참호전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군복이 너무 깨끗하죠.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이 물웅덩이에서 뒹굴고 이 정도 뭐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여하튼 의장대들이 이 정조준 사격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참호에서 정조준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죠. 머리를 내놓고 이 사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여주기식 이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참호투성이 이 서부전선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 군대, 이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이 프랑스 북부와 이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서 이 참호가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이 참호란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고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산성, 우리나라에도 산성이 많은 이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산성을 가보면 주위에 해자가 있죠. 물웅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들이 이 성벽을 기어오르기 위해서 만약에 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달려와서 다리 놓고 사다리 놓고 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해자, 즉 물웅덩이가 있어서 이 적의 공격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이 참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참호는요, 이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에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제1차 세계대전부터 이 화학전과 독가스가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정면이 막혀 있는 참호 덕분에 이 군인들이 이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신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예, 화학전과 독가스전이 있을 때 방독면은 필수죠. 방독면을 안 쓰면 그야말로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정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참호덕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화학전, 독가스전이 있을 때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 있어 이 참호가 유용한 도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독가스전이 있었나 보죠. 이 군인들, 이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사실상 방독면을 끼고 앞이 제대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총을 쏘는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특징적인 사진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고 왜 걔한테 방독면을 씌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독가스나 이 가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뭐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뭐 당연히 이 모든 동물들이, 이 생물들이 이 독가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독면을 끼워서 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참호전 하면 이 문제는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검을 소총에 매달고 조준 사격 자세로 이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뭐 조준 사격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뭐 교본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조준 사격 자세로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문제는 유효 사거리 내라는 거예요. 이 K2 소총의 경우 한 400m가 유효 사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당시 소총들의 유효 사거리는 한 200m 남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한 200m를 사이에 두고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을 하게 되죠. 예, 뭐 유효 사거리 밖이라면 돌격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는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은 효과는 없고 대량 사상자만 속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죠. 보통 이 참호전은 밤중에 시작되고요. 대개 포병의 엄호 사격 지원이 있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폭격기에 의한 폭격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엄호 수단으로는 이 포병의 이 엄호 사격 지원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군의 경우에는요, 이 연합군의 참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이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을 보내서 공격하고요, 이 거점을 확보해서 주변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전개하게 되죠. 참호전의 잔인함은 1916년 프랑스 솜 전투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영국군은 전투 첫날에만 6만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유효 사거리 200m 이내에 있는 적의 참호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격 앞으로만 외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6만 명의 생떼 같은 이 젊은이들이 이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예, 정말 무서운 이 참호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질병과 쉘 쇼크가 아주 만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따닥따닥 붙어 싸우면서 그야말로 이젤,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기도 하고요. 이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기도 하죠. 예, 폭격, 거기다가 이 주변에 이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 이 비명소리, 그리고 이 총격 소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이 지옥통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속에서 이 뭐 사실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너무 고상한 말이고, 그야말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겠죠.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의 전사자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고요. 이 참전 군인 중에 약 10%가 사망을 하는데, 이거는 미군 측 얘기고요.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거의 50%, 참전 군인의 50%가 전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이 좋아 참전 군인의 50%죠. 사실상 이 프랑스의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 20, 30대 전원이, 남성 전원이 군대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절반이 전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나머지 50%도 절반도요, 이 장애를 입게 되는, 뭐 동상에 걸려서 다리와 이 팔을 잃은 경우도 포함해 가지고 이 전쟁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절반이 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남성 숫자는 20, 30대 중에서 뭐 25% 될까 말까죠. 그 중에서 또 한 절반 정도는 앞서 얘기한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누릴 수가 없었죠. 그러면 뭐 사실상 20, 30대 젊은이 중에 한 20% 정도만, 20%도 안 되겠네요. 한 10% 정도만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세대, 20, 30대들을 흔히들 이 사라진 세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없잖아요. 이 젊은 남자들은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전쟁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살아남은 게 기적이고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아주 그래서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뭐 미네에서 미네 협정이 발효가 돼서 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나치에게 이제 무상 헌납을 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프랑스 국민들과 영국 국민들은 이제 전쟁은 없다 라는 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죠. 사실 그때 뭐 사실상 반전 여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반전 여론이 강하게 되면 뭐 강한 수를 쓸래야 쓸 수도 없겠죠. 예, 뭐 미네 협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전엔 사실상 이 전사자 숫자보다는 이 참전 군인들 중에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사자 숫자가 이 전염병으로 이 죽은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무서운 지옥통에서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두런두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전쟁터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1914년 12월 7일 이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국들은 이 교황의 휴전 제안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식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반면에 이 참호에 있던 군인들, 이 사병들, 이 군지휘관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무슨 휴전을 하라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참호 야전에 있던 이 현역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게 되죠. 예, 명령 불복종이네요. 여하튼 지휘부들은 이 교전을 명령을 했는데 이 참호에 있던 이 사병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이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 교전행위가 중단되기도 하죠. 뭐 사실상 동부전선, 이 러시아와 독일군이 맞붙었던
이 동부전선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 교류도 갖고 담배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그런 기간이 연출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연합 밴드까지 구성해서 이 축제를 즐기기도 하죠. 예,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요 근래 월드컵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면 저게 축구인가? 저렇게 공 하나를 두고 모조리 몰려가서 저렇게 하는 게 축구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이 크리스마스 휴전 기간 동안 이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이 빙판에서 그야말로 얼음 운동장에서 이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되죠. 예, 모두 몸을 던져서 이 헤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뭐 군대 축구라는 게 이렇죠.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가지고 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게 됩니다. 예, 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들리는 이 참호에 이 독일군 병사들이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무인지대로 오고 있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이 상대편 이 영국군 참호에서는 쟤네들이 또 무슨 뚝단지 같은 일을 벌이려고 저렇게 접근하고 있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이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뭐 당연히 두려워했지만 독일군이 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으며 캐롤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요. 일부 독일군들은 참호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이 축구를 즐기기도 했죠. 그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일부는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기도 합니다. 예, 독일군, 영국군, 프랑스군 할 것 없이요. 모두 하나가 돼서 이 전쟁터에 이 무인지대에 너부러져 있던 시신들을 하나하나 수습해서 이 장례를 치러주기도 합니다. 독일군 중위였던 쿠르트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겠죠. 지휘관들 입장에서야 중위면 지휘관급이네요.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 교전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기껏 한다는 게 같이 놀고 있는 거죠. 정말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독일군 중위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해괴한 일이라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예, 적은 확실히 적인데 뭐 크리스마스 기간만큼은 친구로 함께 더불어서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크리스마스 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군들이 먼저 휴전을 제안하게 되죠. 무인지대로 비무장한 채로 나가서 야 영국군 같이 놀자. 야 너희들 뭐하냐? 그 총 내려놓고 오늘은 그냥 놀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다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또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라고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보통은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휴전은 더 이상 없게 되죠. 보통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 때의 교전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 아닌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전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당시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진흙 속에서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 지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잠이 오겠습니까? 계속되는 폭격 소리, 그리고 계속되는 총격 소리, 그리고 옆에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잠을 잔다는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죠. 그런 고달픈 상황에다가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적진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려웠겠죠?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지죠. 쟤네들이 왜 저럴까? 보통 같았으면 폭격이 먼저 시작되고 총격이 그 다음일 텐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사람 소리가 들리면 이건 뭐지? 아주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어떤 계기 영화를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기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독일군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두려운 생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저 소리 혹시 저러다가 갑자기 돌격 이런 거 아닐까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란 것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독일군 병사가 이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이 커먼이라고 말한 것이었죠. 예, 독일군 병사가 이 영어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상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 나와서 이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이 영국군과 독일군, 프랑스군은 이 전사자의 시체를 이 국적에 상관없이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바로 직전까지 서로 총을 겨누고 이 총격전을 하고 육박전을 전개했던 이 병사들이 이 크리스마스 휴전 기간 동안 만나서 느꼈던 것은 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요. 이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이 엄동설안에도 이 상부의 명령은 무시한 채 이 그야말로 휴전 파티를 즐겼다고 볼 수가 있죠.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이 서부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동부전선에서는 며칠 동안 이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참전 병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전쟁 초기에는 이 전쟁이 금세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참전 군인들은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참호전이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전선 자체가 이 고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살인병기들, 뭐 예를 들면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하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도 이루어지고요. 또 양측의 패전 소식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 역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 이 연합군 측의 패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이 마른강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마른강 전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상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뚝을 이 엄폐물로 두고 이 전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당시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뭐 200m가 될까 말까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400m가 넘는 이 강 줄기를 활용해서 전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 사거리 바깥에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마른강 전투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 군인들, 군 장성들은
이 참호라는 것이 이 인명을 보호하는데 이 사상자의 숫자를 줄이는데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서부전선 곳곳에 이 참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유효 사거리 내의 참호전은 이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죠. 1914년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전선이 구축되게 되는데요. 이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의 전사자가 나온 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죠. 이 제이 리딩이라는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이 1914년의 휴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바로 내 차례였어.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그 엄청난 포격 소리, 그 엄청난 총격 소리, 그 엄청난 비명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정막강산, 거기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촛불로 참호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모습을 묘사한 이 글도 많이 보이고요. 한 독일군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영국군이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고 이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곤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영국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네요. 그 와중에서도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하네요. 대단합니다. 영국군 존 페르구손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죠.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했죠.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이 심정으로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대가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란 것도 결국에 이 인간의 일이 아닐까 싶네요. 이 영국 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이 어렵한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200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여기서는 공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있는 축구공 가지고 아주 신나게 이 축구를 즐겼다고 이 회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영어와 독일어를 구사하는 독일 중이었던 이 쿠르트 제미슈도 일기에서 이 어렵한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군들은 막상 어디서 축구공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독일 중에는 이 영국인들이 자신의 참호에서 이 축구공을 가지고 왔다고 묘사하고 있죠.
예, 더 아이리시 타임즈, 즉 신문에도 이 사실상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기사가 이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1915년 1월 15일에 실린 이 어느 군인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왕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죠. 다 함께 모여 전사자를 애도했습니다. 예,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사자들 앞에서 함께 애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독일군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보통 상대방 적군을 묘사할 때는 그야말로 뿌리 돋친 이상한 사람들로 묘사하는 게 이 정상적이지만 이 독일군, 이 영국군이 이 독일군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 아주 친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비공식적인 이 휴전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지휘부들은 그리고 참군 정국 정치인들은 휴전을 반대했었어요. 이 교전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 야전에 있던 이 참전 군인들이 이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공식적인 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논쟁이 끊임이 없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1914년 12월 7일 앞서 얘기한 바대로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이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이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묵살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병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지휘관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아니, 이 명령 불복종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영국군 장성이었던 호레스 스미스 도리앤 경은 기밀 메모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바대로 연합군들이 패하기도 하고 대규모로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독일군 측에서도 또 패전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이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의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이 호레스 스미스 도리언 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이 이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고요. 예, 크리스마스 휴전에 참여했던 이 여러 사병들이 이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이 최고사령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부대에 이 지시를 내리기도 하죠.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1차 세계대전 중 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습니다. 1914년에 크리스마스 휴전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이 정신을 뭐 사실상 뭐 이 전쟁 기간 동안 뭐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만드는 뭐 그런 걸로 다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휴머니즘도 어느 정도 이 작용을 하는 요소가 되겠죠. 예,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크리스마스 퓨전에 대해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쟁은 많은 영웅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렇지만 전쟁터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첫 강의를 이 크리스마스 퓨전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